전 며느리가 네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뭐 그건 본인 주장이죠. 맺었는데 일단 검찰은 정서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검찰은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류중일 감독이 이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제 네. 불복해서 항고나 재정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인용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드문가요?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항고 자체가 인용이 되는 게 한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항고 인용을 오케이 겨우 되고. 받아서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진 걸 다시 재기 수사를 해서 네.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고가 인용돼서 기소되는 데까지 결과를 완전 뒤엎는 데까지의 확률은 1에서 2% 굉장히 낮죠. 류중일 전 감독은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잖아요. 네네. 국민청원이라든지 네. 뭐 속된 말로 뭐 어떤 여론 플레이 이런 말도 네네네.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예 영향이 0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법률과 증거 외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네. 불가능한데.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네네.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네. 그거예요. 전 며느리가 네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뭐 그건 본인 주장이죠. 맺었는데 한 살 배기 아들을 동행했다. 그런데 뭐 계속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처벌도 받지 않고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아동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일단 검찰은 정서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더라고요. 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기 나이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이 사건의 큰 줄기가 네. 하나는 그 학생에 대한 미성년자 그렇죠. 의제 강간이 네.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는 이 둘이 뭐 부적절한 관계인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 그게 학생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그렇죠.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걸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네. 받았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 이 아들이 1살이었기 네. 때문에 어떤 정서적 피해를 느끼기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동에 대해서 어떤 학대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검찰은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죠. 궁금증이 또 생기는 네. 게 뭐 이런 케이스예요. 뭐 5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6살짜리를 데려갈 수도 네. 있고 삼촌이야 인사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몇 살부터 정서적 학대가 적용될 네네.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피해 아동이 어떤 본인한테 있었던 사실을 뭐 딱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네. 그때 사실을 기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한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부분은 조사에 참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1살이라 하면 사실 기억을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살 때를 기억하는 분들도 뭐 있긴 가끔 있더라고요. 나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그리고 뭐 한 살 때 이러면서 네, 그 1살 네. 때의 기억을 지금 해도 뭐 한 3살 정도 됐을 텐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기억을 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뭔가 진술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믿기도 힘들 거고 신빙성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네.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큰 틀이 있잖아요. 네. 의제 강간이 있고 그 아동 학대 네. 두 가지 틀이 있는데 류중일 감독이 이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제 네. 불복해서 항고나 재정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인용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항고랑 재정 신청, 항고, 항소, 네네. 뭐 상고, 네. 상소 용어 자체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네. 많은데 헷갈려요. 일단 항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네. 불송치라는 단계가 있지만 네. 불송치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한 사례라든지 네. 혹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혐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걸 불기소라고 하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이게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라고 판단을 내리면 억울하잖아요. 네. 한 번 더 그렇기 생각해달라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다른 네. 검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네. 다른 검사한테 그래서 항고 검사가 따로 배정이 돼요. 네. 네. 이 다른 검사한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항고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항고 자체가 인용이 되는 게 한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항고가 인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또 몇 퍼센트 되겠군요. 네네. 항고가 인용이 되면 그 검사님이 바로 기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기수사 명령 보통 이런 걸 많이 내리거든요. 네. 다시 한번 수사해 봐라 네. 라는 건데 불기소를 받고 항고를 해서 항고 인용을 겨우 되고. 받아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걸 다시 재기수사를 해서 네.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고가 인용돼서 기소되는 데까지 결과를 완전 뒤엎는 데까지의 확률은 1에서 2% 굉장히 낮죠. 뭐 말씀대로 항고 자체가 인용되는 게 뭐 100분의 3, 뭐 3% 네, 이러면 거기서 또 네, 거의 100, 없다고 100분의 3 곱하기 뭐 100분의 3 이렇게 가는 거네요. 확률적으로. 네. 그런데 일단 류중일 전 감독은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국민 청원을 올렸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화가 났나 보죠. 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이 정도로까지 했으면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 국가대표 야구팀 그쵸. 감독이고 네.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항고 인용 같은 거에 항고 인용 등을 판단한 재판부가 좀 어떻게 좀 기울 수도 있을까요? 류중일 감독 쪽으로? 아니면 좀 그게 신경이 쓰일까요? 아무래도 네. 유명인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국민청원이라든지 네. 뭐 속된 말로 뭐 어떤 여론 뭐 플레이 뭐 이런 네, 말도 네, 네.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예 영향이 0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법률과 증거 외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 불가능한데 다만 그런 경우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동 관련 범죄에서 아동 학대, 그러니까 정말 심한 아동 네. 학대, 혹은 아동의 어떤 성범죄, 혹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양형을 설정할 때, 양형 네.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런 여론이나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양형 기준에 좀 반영이 되는 편이고요. 네. 특히 그리고 좀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샀던 사건들 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세게 공분을 나오고 좀 그런 네, 경우는 그런 사건들 뭐 특히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분위기, 여론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면 사법부가 조금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은 있어요.